what was panic stations in my head. A little bit of hope, a little bit of belief was the start of a bit of belief. 1980년 리버풀 교회 지역 휘스턴에서 태어난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아이 스티븐 제라드. He was quite shy and he was very quiet. Very quiet. 제라드는 그곳에서도 워킹 클래스들이 사는 블루벨 공영주택단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곳은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보다 낡은 주차장이 더 많은 동네. 어린 제라드의 축구가 시작된 곳도 바로 그 좁디 좁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동네 유소년 축구팀 휘스턴 주니어스에서 제라드는 경기를 뛰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라드는 소위 말하는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였죠. 그리고 불과 8살에 형들을 제치고 경기 최우수상을 휩쓸던 이런 제라드를 관찰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리버풀의 스카우터들. Steve Highway came to the house saying he shines on the pitch. We'd like to nurture him. 비범한 싹을 일찌감치 눈치챈 위스턴의 감독이 리버풀 코치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이 직접 제라드를 관찰하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제라드는 유소년 아카데미에 들어가며 리버풀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버풀 아카데미에서도 제라드는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줬는데요. Gone past one or two players straight away as if they weren't there. I think, my God.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겐 리버풀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위닝 멘탈리티가 존재했습니다. 두 눈은 이때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축구를 하고 리버풀을 응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린 제라드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라드가 9살이 될 무렵 The worst disaster in British sporting history happened at the start of the FA Cup semi-final between Liverpool and Nottingham Forest. 축구계에 다신 있어서란데 참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힐스버러 참사였죠. 그리고 이 비극 속에서 제라드의 사촌 폴도 희생되었습니다. At that age, you don't understand it. He's still a baby. 그날 이후 제라드는 축구 그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했죠. It's up for grabs now! 그리고 힐스버로우 참사 이후 클럽의 성적도 곤두박질 치면서 사람들의 유일한 위안이자 즐거움이었던 축구마저 사라지자 불황 실업과 맞물려 리버풀이란 도시는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지켜보며 유년기를 보낸 제라드의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이 리버풀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이 이때 자리 잡았는지 모르죠. 어쨌든 확실한 건 훈련장 한 구석에서 서서히 휘스턴 출신의 소녀는 리버풀의 선수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마이클 오웬. 둘은 매일같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함께 1군 무대를 꿈꾸었죠. 물론 데뷔부터 18살의 나이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오웬에 비해 제라드는 조금 늦은 출발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저 훈련장을 지키며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Stephen always punished himself and he was always honest with himself. Didn't even make 그리고 곧 many of the fans asking exactly who he was. He's going to be given this opportunity for Liverpool. Promoted from the youth side. Fresh-faced teenager Steven Gerrard. 제라드는 데뷔전을 치르게 되죠. 교체로 출전했을 때 긴장감과 너무 짧은 시간 탓에 경기의 흐름이나 자신의 포지션 따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단지 실수만 하지 않길 바랬던 이날. I only played 3-4 minutes of actual action, but 하지만 이 경기 이후 제라드의 인생은 뒤바뀌었다고 표현할 만큼 그날의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I remember my dad saying to me straight after the game, going home, "You've played for Liverpool's first team. No one can take that away from you now."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짜 리버풀의 선수가 된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날 이후 그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플레이는 투박했지만 활동량과 팀워크가 돋보였고 내성적인 성격과 다르게 경기장만 들어가면 승부욕이 남달라 거친 태클을 즐겨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몸을 아끼질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한 제라드는 점점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에겐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는 해결사 본능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팀이 어렵고 답답할 때
그 본능은 순간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골이 터지는 순간 나오는 함성과 박수는 그의 본능을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면의 칼날처럼 그 본능이 과열되면 공격성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리스크는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왔지만 이는 단지 승부욕 때문만 아니었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 건 분명 자신이 입고 있는 붉은 셔츠 때문. 같은 고향, 물불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유스 출신의 모습에 리버풀의 팬들은 제라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구단 내부 평가에서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오웬이 골을 책임지는 에이스라면 제라드는 팀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곧 제라드가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고 잉글랜드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자 긴 과도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지목받으며 새로운 캡틴이 된 그 당시 제라드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축구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활용 점정으로 조세 무리뉴가 도착했죠. 그리고 이 당시 무리뉴가 가장 원했고 또 첼시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었던 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제라드. 허나 23살의 나이에 이제 리버풀의 주장완장을 찬 제라드에겐 한 가지의 꿈, 리버풀 재건이라는 그 꿈이 있었기에 첼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우승 경쟁은 결코 쉽지 않았죠. 10년이 넘은 과도기 사이 맨유와 아스날에게 패권이 넘어갔고 이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팀이 된 첼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급부상한 가운데 선수를 지켜내기에도 급급한 리버풀은 리그 우승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팀이 꼬여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팀의 핵심이자 자신의 절친 오웬이 리버풀을 떠나게 되죠. 오웬의 이적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나간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팀의 핵심이 빠지면서 선수진의 사기는 박살났고 특히 제라드에게 그의 이적은 충격 그 자체였죠. I just assumed we were going all the way to the top together. It was always me and him. Shit, this is gonna affect me. 그렇게 오웬이 떠난 그해 리버풀은 리그에선 연이은 부진, 챔스에선 조별 탈락 위기에 처하며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심지어 팬들에게까지 최악의 팀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죠. 물론 이것은 그간의 암기 끝에 터져나온 불만이었으나 이런 평가를 듣는 리버풀의 주장 제라드가 느끼고 있었던 그 무게는 이제 겨우 24사내에게 주어진 것 치고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첼시와의 이적 루머는 날이 갈수록 거세져 정말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라드를 끊임없이 흔들었죠. 팀과 자신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온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조별 경기. 패배한다면 곧바로 탈락하는 말 그대로 단두대 매치였기에 팀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죠. 허나 이날 하필이면 히바우드가 각성하기 시작했고 리버풀은 한 점 차로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한 방이 터지게 됩니다. 제라드의 골로 승리한 이 경기는 큰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의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나며 16강에선 레버쿠젠을, 8강에선 유벤투스를 차례로 꺾어내며 리버풀은 이제 오직 챔스 토너먼트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그들의 앞길을 막는 4강 상대는 다름 아닌 제라드와 진한 교류가 있었던 첼시. 그런데 그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던 이날 제라드가 그만 자책골을 넣게 됩니다. 명백한 실수였지만 이 자책골을 받아들이는 미디어와 팬들은 이적 루머와 결합해 모든 의심과 비난을 제라드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봉합하기 위해선 답은 딱 하나. 어떻게든 2차전을 팀의 승리로 이끄는 것. 그리고 불과 경기 시작 4분 만에 제라드는 환상적인 원터치 패스로 정면 돌파에 성공했죠. 그렇게 리버풀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챔스 파이널에 진출,
결승전이 펼쳐지는 이스탄불로 향하게 됩니다. Massive part of me going into that final of wanting to win it so much just to lift that burden and add to the history and take the weight. 결승전 날 리버풀과 이스탄불의 거리는 대략 2,750km. 그러나 이스탄불로 흘러들어온 붉은 물결은 무려 4만 명이었습니다. 허나 이날 밤 그들의 상대는 You look at the opposition, Seedorf, Kaká, Shevchenko, Crespo, Pirlo. Oh, every position, they've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바로 당대 최강 AC 밀란. We were the underdogs, we weren't as good as them. 그리고 순식간에 Pirlo will take, and it's volleyed, and it's in! Here's Hernan Crespo, 2-0! A pass 2 for Crespo, and what a goal that is! What a goal that is! 리버풀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3-0. 그야말로 대참사였죠. 모두가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고 여겼고 실제로 전반전이 끝났을 때 리버풀이 이길 확률은 계산했을 때 0.55%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프타임에 들러온 But we were getting a lot of noise from our supporters coming down the tunnel that it wasn't over and they were still supporting us. 4만 명의 리버풀 팬들이 부르는 그들은 선수들에게 여전히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We had 45 minutes to try and get some pride back. And I think the fans at least deserved that. I felt like I had to take more risk. I was Liverpool captain. Liverpool captains always deliver. Charged down by Cafu, in towards Gerrard! Here we go! Steven Gerrard, a grain of doubt in the back of Milan, gives hope to all. Hit by Smica, it's in! It's in! Vladimir Smica! 2 goals in 2 minutes for Liverpool! Carragher into Barros, he's laid it off, it's Gerrard, he was held, he's given the penalty! He's given the penalty! Oh, saved by Dina, Xabi Alonso! And mission impossible is accomplished! Liverpool were 3-0 down 5 minutes ago! A little bit of hope, a little bit of belief. No second chances if Shevchenko misses. It was the start of a bit of belief. He says yes! The European Cup is returning to England and to Anfield. Liverpool are champions of Europe again. 제라드가 팬들에게 보내는 답장이 분명했죠. 우린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 Liverpool have their hands on the European Cup again. How can I leave after a night like this?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제라드는 리버풀을 떠나지 않겠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6주 뒤 챔스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라드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왔죠.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팬들의 반응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는 점차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제라드의 유니폼을 불태우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러나 사실 그의 변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재계약 협상 문제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압력이 정점으로 치솟았던 지난 시즌의 경험 때문이었죠. 팀의 패배가 곧 자신의 패배로 이어지던 지난 날들의 부담감을 그는 이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물론 책임감이라는 브레이크가 그를 계속 제어하며 제라드의 머릿속은 극도로 복잡했죠. I was a young lad who was a bit lost. There was so much going on, it was difficult to think straight. The weight and how heavy. Steven Gerrard is going to stay at Liverpool. 허나 결국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말리로 제라드는 단 하루 만에 이적 요청을 번복하며 리버풀에 남게 됩니다. Steven showed that he was human. 그리고 경기를 뛰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한 제라드는 FA컵 결승전 역대급 역전 캐리로 팀의 우승을 이뤄내며 또다시 구단의 역사를 쓰게 되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리그 우승. 허나 프리미어리그는 날이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빅4라고 불리는 팀들에게 자본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곳으로 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리버풀의 내부 상황은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And Liverpool's overall debt now lies at around 280 million. 구단주의 방만한 팀 운영으로 리버풀은 빚더미에 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수를 지켜내지 못하며 정점에서 다시 하락하는 팀의 사이클이 돌아갔죠. 그렇게 우승은 또다시 다른 팀에게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 승리와 패배의 긴장 사이를 오갔던 제라드에게 결국 한계가 찾아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ut it's a drug. Football's a drug. You want more of it. 제라드는 재충전을 마치고 승부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복귀 시즌, 리버풀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한다는 생각보다 팀을 위해 좀 더 아래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싸워나가자 리그 후반에도 리버풀은 기세를 잃지 않고 연승 가도로 달려갔죠. 처음엔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보자는 마음은 어쩌면 우승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시티와의 경기가 끝나고 리그 선두를 차지했을 때 이제 마치 우승 트로피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We were very, very close now. I would get very emotional, to be honest.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엔 But I become obsessed.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를 옥죄어왔던 과거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마치 트라우마처럼 부담감이 생기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I couldn't get in and out my car. I was so stiff and sore and painful in my back. I have to play in this game no matter what.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첼시 그리고 또리뉴. Realistically, what I had at the time, I shouldn't have played. Shouldn't have played.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악명 높은 제라드의 슬립 사건. 결국 첼시전에서의 결정적인 패배로 리버풀은 그 시즌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승점은 단 2점 차이였죠. It has been such a massive part of your life, but you've been such a massive part of all of our lives and all the supporters' lives. Yeah, I mean it's been a fantastic relationship, so strong, and I'm one of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to have that. 710경기 341 공격 포인트, 그야말로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 허나 스탯으론 계산되지 않는 단 한 팀을 위한 제라드가 보여주었던 낭만은 When he left Liverpool, he just said to me, you know, Dad, I've given it all I could. I said, he didn't have to tell me that. I've watched it with my own eyes. 급변하는 축구판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가치인 원클럽맨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제라드가 리버풀에 남겨놓고 간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꿨던 순간들, 미완으로 끝난 듯 보인 제라드의 의지는 긴 세월을 넘어 이어져 아주 거대한 사이클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Jurgen Klopp, appointed as Liverpool manager. A new era begins at Liverpool Football Club today as Jurgen Klopp steps into the managerial hot seat. In that interview, she asked me what kind of message, and I had a few interviews in my life. The message to those Liverpool supporters. And it came up in that moment. We have to change from doubter to believer.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We have to start together new, and then we will see what will happen this year.